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드는 책 속의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해드려서요. 신앙과 일상의 다리를 놓아드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세요? 어떤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색깔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신지, 어떤 시선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바라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12월에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칭찬보다는 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자책도 하고요. 열심히 달려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던, 또 상처 줬던 사람들, 또 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망하는 그 마음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쉽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자책하고 또 실망하기보다는 좀 더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따뜻한 책 한 권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책 제목은요.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니? 라는 책입니다. 벌써 제목만 듣고도 눈물이 나는 분들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니? 오늘 이 책과 함께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자는 송정님 작가이십니다. 책 날개에 보니까 이런 좋은 자기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듯 에세이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했던 순간도, 눈물 나는 사람도, 눈물 나는 순간도 글자 속에 녹여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에게도 이 책이 따뜻한 위안이 되어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당신 마음으로 다가가는 발자국으로 찍히기를. 오직 그것만을 바라며 글을 씁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이 송정님 작가님은 라디오 작가로도 일하셨고요. 뭐 여러 개의 극본도 쓰셨고 설렘의 습관이나 내 인생의 화양연화 같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책을 쓰셨던 작가셨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마치 라디오 오프닝 멘트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짧지만 좀 답답했던 마음들, 또 눌려있던 마음들이 다독여지고 또 열려지는, 그래서 마음이 다독여지는 그런 글들로 빼곡히 책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짧은 에세이 모음집이거든요. 한 번에 읽어도 좋지만 서가에 놓고서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도 좋은 책 같습니다. 일상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았지만 나 혼자서는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잠언들, 생각의 단상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 송정님 작가님께서 정제된 언어로 잘 배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어들을 다시 내게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책을 집어들고 어느 챕터를 읽어도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마치 아주 더운 여름날 땡볕에 나무 그늘 같은 그런 느낌의 에세이들로 책이 잘 채워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빨리 낭독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 책이 에세이집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설명보다는 챕터 곳곳에 숨어있는 이 따뜻한 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이 송정림 작가님의 이 글을 많은 부분 읽어드리는 것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해서 좋은 하루. 영화나 소설 속의 반전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흥미롭기도 하지만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것일지도. 누구나 인생의 대반전을 기다린다. 내 삶의 대역전극을 바란다. 그런데 누군가 말했다. 인생 역전도 좋지만 인생 여전 역시 좋다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먹을 수 있고 여전히 음악을 듣고 여전히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행복임을 지나고 나서야 안다고. 인생 여전이야말로 복권 당첨보다 더 큰 행운이라고.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은 없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그런 것 같다. 매일 보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매일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데 계속 보게 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평생 담아둔 인연도 있고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도 있다.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인연이 한 구절이 떠오른다. 그리워하는데도 한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그 3번째 만남은 생의 단면만이 아니라 후면, 측면까지 다 알게 되었을 때의 만남이기에 쓰디쓰다. 그러나 이 쓰디쓴 만남조차 더 먼 훗날 돌아보면 달게 느껴진다. 그러니 만나지 말았어야 할 만남은 없다. 나를 낮추는 일. 학창시절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못을 하면 무릎을 꿇게 했다.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잘못한 일을 반성했다. 부모님은 어른 앞에 앉을 때에는 늘 무릎을 꿇고 앉아 예를 갖추라고 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 앞에 계신 어른이 참 높아 보이곤 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를 반성하는 일, 나를 낮추는 일. 그런데 꿇어 앉는 일은 쉽지 않다. 오래 앉으면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다. 온 몸이 뻐근하고 불편하다. 하물며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일은 더 힘들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일도 힘들지만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일도 쉽지 않다. 교만해지기는 쉽지만 나를 낮추고 겸손해진 일은 어렵다. 그런데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고 한다. 무릎을 꿇고 나서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무릎을 꿇어야 사랑이 온다. 무릎을 꿇어야 일어설 수 있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봐야 길이 보인다. 망고나무를 심는 노인. 수도사가 들려주는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땅을 파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 사람이 물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노인은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망고나무를 심고 있지. 열매를 따드시려고 심는 거예요? 이렇게 묻자 노인은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그때까지 살 수야 없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을 거 아닌가? 난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망고를 충분히 먹었네.
이제는 내가 그 고마움을 베풀어야지. 내가 받은 혜택과 내가 입은 고마움을 다음 세대에 갚는 마음, 베품. 그것은 가족 간의 내리사랑에만 있는 게 아닌가 보다. 강처럼 밑으로 흐르는 사랑인가 보다.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내가 받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꼽아본다. 어떻게 다 갚아야 하나.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이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 드시죠? 어떤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어두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엔 한 줄기 빛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양분이 필요합니다. 용기, 위로, 반성, 소망, 무엇보다도 사랑도 필요하죠. 우리 마음에 이런 따뜻한 글들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바로 우리 마음에 좋은 양분들을 주는 것이겠죠. 이 책의 제목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만약 내 주변에서 나에게 아무도 만약에 위로를 해주지 않고 격려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수고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거죠. 나조차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갈 길을 잃고 고아처럼 떠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비판적이고 또 분석적인 글들도 읽지만 종종 이렇게 따뜻한 글들을 묵상하고 그 글들을 통해서 제 내면을 풍성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일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해질 수 있고 그들의 힘겨움들을 헤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들이 또한 내 마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들도 우리 삶에는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자주 보게 돼요. 지하철 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무표정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지쳐있다라는 것이겠죠. 낯선 누군가에게 선뜻 그런 말을 건네긴 쉽지 않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이 좋은 마음들, 좋은 말들을 담아서 그 이야기들을 건네줄 때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기쁨들이 이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12월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지도가 뚜렷해지는 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시간, 감성이 풍부해져서 음악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미세하게 느껴지는 시간, 세상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생기는 시간, 그 어떤 때보다도 겸손해지는 시간, 올 한 해 수고했어 라며 나 자신에게 주는 칭찬이 필요한 시간. 한 해가 다 가는 이 무렵은 한 해 중에 가장 맑은, 가장 깊은, 가장 낮은 시간. 12월이라는 글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12월입니다. 어느새
이 한 해가 쏜살같이 달려왔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맑고 깊고 낮은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의 또 다른 부분에 노란 바탕에 짧은 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이유가 드물고 강하기 때문이라면 이 세상엔 그런 게 참 많다라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보석이 아름다운 이유가 드물고 아름답고 강하다라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보석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보석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또 12월 첫째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또 들고 여러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